자, 38로 가볼게요. 38. 여기가 이제 집합의 제일 끝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우선 2번부터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씩 물어볼게. 도연아, A라는 집합이랑 A의 여집합이랑 합집합 시키면 전체 집합 나온다. 어떨까? 맞죠? 그쵸? A하고 A 빼고 나머지 다 하고 이걸 합집합을 시켰으니까 결국 모든 영역이 다 선택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빈이 A는 공집합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이 공집합의 여집합 이게 곧 뭐지, 여원아? 여원이래. 경빈아? 공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이지. 얘가 곧 전체 집합이지. 그러면 A가 전체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무조건 어떨까? 맞는 말입니다. 그쵸?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하영이 A에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뺀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한마디로 뭘까? 공집합. 맞아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그러면 A에서 공집합을 뺐어요. 그러면 빠지는 게 있겠어? 아니요. 없겠죠. 그러면 A가 그대로 남아있다. 어때? 맞아요. 맞는 말이야. 그치?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하늘이,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죠? 요거 하고 어떨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A차 집합 B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A 교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뒤쪽에서 지금 빼는 애 있잖아. 빼는 애한테 여집합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지금 그 4번에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A에 지금 요게 붙어 있잖아. 여집합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 것과 같다? B에서 A를 차집합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우,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영이, 자, 5번에 보니까 서영아, A 교집합 공집합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A 교집합 공집합 이거는 결국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서영아? 어떤 거? 잘 안 들려. 맞아요. 공집합 맞아. 그치? A하고 공집합하고 겹치는 거 찾으면 아무것도 없죠. 공집합이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면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을 시켰어. 서영아,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 시키면 그냥 뭘까요? 어떤 거? 자신있게. 공집합이랑 U랑 합집합 시키면 U가 되겠죠. 그쵸?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A라고 말했기 때문에 A는 틀렸다. 이거 U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는 뭐 맞출 수 있죠. 특별히 뭐 암기를 한다거나 뭐 공식을 외운다거나 이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옆에 라인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는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요게 성립할 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전에 앞에 저번에 설명하면서 요런 얘기 했었거든요. A가 B에 포함될 때 있잖아. 이렇게 A가 B에 포함될 때 내가 A한테도 여집합을 붙이고 B한테도 여집합을 붙이면 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뒤집힌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붙이는 순간 요렇게 바뀐다라고 말했었거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요게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요게 성립하면은 여기서 거꾸로 내가 여기 여집합 지우고 여기 여집합을 지우면
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다시 뒤집히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뒤집히면서 요런 상태인 겁니다. 요런 상태. B가 A에 포함되는 요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문제의 요 조건은. 그러니까 우리는 B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A가 이렇게 밖에 있는 요 상황에서 얘네들이 뭔가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한 놈이 한 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어떤 놈이라고 불렀죠? 작은 놈이라고 불렀고 밖에 있는 녀석을 큰 놈이라고 불렀어, 그지? 요렇게 작은 놈, 큰 놈의 관계가 있을 때는 자, 작은 놈과 큰 놈을 교집합시키면 하느라 뭐가 나오죠? 작은 놈과 큰 놈을 교집합하면 교집합하면 느낌이 어때요? 교집합은 이만큼이야, 요만큼이야.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교집합하면 어떤 놈이 나와야 돼? 작은 놈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A, B 중에서 작은 놈이 B잖아. 그러니까 결국 1번은 뭐라고 봐도 돼? B라고 그냥 봐도 돼요. 그쵸? 작은 놈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도연이 여기 A 합집합 B잖아, 도연아. 요거는 큰 놈이랑 작은 놈을 합집합한 거니까 누가 나와야 돼? 큰 놈. 큰 놈이 누구지? A지. 그러니까 요 부분은 통째로 A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그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시켰죠. 그럼 다시 한번 또 큰 놈이랑 작은 놈이랑 교집합한 거잖아. 그럼 누가 나와? 작은 놈 B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1번도 B를 말하고 2번도 B를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주역이 3번의 A 교집합 B는 뭘까, 주역아? B겠지. B. 근데 B하고 또 B하고 합집합을 시켰죠. B하고 B하고 합집합 시키면 그냥 뭘까요? B겠지, 그치? B. 자, 3번도 B입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경빈이 A 합집합 B 하면 누가 나와야 돼? 큰 놈인 A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A 교집합 A 하면 뭐겠어요? A겠지, 그치? A랑 A를 교집합하거나 A랑 A를 합집합하거나 이러면 그냥 A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번이 A다. 그러면 답 나왔네. 4번이 답이죠. 5번도 우리는 A 합집합 B 이거 큰 놈을 말하는 거니까 A일 거고 A 교집합 B 작은 놈이니까 B겠죠. 근데 또 큰 놈과 작은 놈을 또 교집합했지, 그치? 그럼 얘도 뭐야? B가 나와야 돼. 그래서 다른 것은 4번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들을 큰 놈, 작은 놈으로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9쪽 볼게요. 자, 39쪽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9번은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A 교집합 X를 했는데 X가 나왔어. 이런 식을 딱 보는 순간 얘랑 얘랑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다시 나왔잖아요. 이게 보는 순간 이거 그럼 큰 놈 작은 놈이야, 그치? 교집합을 해가지고 X가 나왔다는 건 X가 어떤 놈? 교집합을 해서 나온 애가 어떤 놈이에요? 작은 놈이죠. 교집합해서 나온 건 작은 놈. 그럼 X가 작은 놈이지. X가 작은 놈이고 A가 어때? A가 큰 놈이에요. 다시 말하면 A 안에 X가 포함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지? 요 첫 번째 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큰 놈 작은 놈의 관계에 의해서 요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이렇게 생각해봐. 요 놈이랑 합집합을 시켰는데 요 놈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 초록색 부분과 분홍색 부분이 큰 놈 작은 놈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죠? 합집합을 시켰는데 X가 다시 나왔으니까. 그럼 X가 어떤 놈이에요? 합집합해서 나오는 녀석은 어떤 놈? 큰 놈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관계에서는 X가 큰 놈이고 이 연두색 부분이 어떤 놈이야? 작은 놈인 거죠, 그쵸?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는 X가 큰 놈이니까 X 안에 포함이 된다. 누가 포함되냐? A 차집합 B. 요게 X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과 요것을 같이 쓰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x는 a에 포함이 되면서 a 차집합 b를 포함을 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 자, 그럼 요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원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자, x가 a에 포함이 되는데 a라는 집합은 1, 3, 4, 9니까 여기다가 1, 3, 4, 9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영아 a 차집합 b 있잖아. a에서 b를 차집합시키면 원소가 누가 있을까요? 3 하나만 남죠, 그렇죠? 3 하나. 그러니까 여기 a 차집합 b 자리에는 3 하나만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요 식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이거 어떻게 하더라? 주혁아, 기억나? 이거 이 뒤에 걸 만약에 가렸어. 이 뒤에 거 없이 그냥 x가 요 1, 3, 4, 9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집합은 몇 가지일까? 아니야, 4가지 아니야. 이게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4가지가 아니라 어떻게 계산하더라? 원소 4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 아니, 훨씬 많아 그거보다. 그렇지. 2의 4제곱 이렇게 하는 거였죠. 하늘이 기억나니?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할 때 원소 4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2의 4제곱이었잖아. 그런데 얘까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이 녀석의 부분 집합 중에 3이라는 원소는 무조건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이죠. 그지? 그럼 몇 개였더라? 8개였죠. 8개. 왜? 3이라는 원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3을 잠깐 빼놓고요. 1, 4, 9 이 3개의 원소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였잖아. 그래서 2의 세제곱계 8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 수가 있고, 그 8개의 부분 집합에다가 3이라는 원소를 다시 다 넣어주면 그게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3을 제외시키고 부분 집합 구해도 8개고 3을 꼭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구해도 8개고 그랬었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의 답은 8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유형이 드모르간인데, 드모르간의 법칙이 요런 거였죠. 만약에 요 상태에서 전체에다가 이렇게 여집합이 붙으면 하늘아 이게 뭐가 됐었지? A 여집합 그게 뭐지? 교집합 B의 여집합. 맞아. 이렇게 바뀌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가운데가 요거 교집합이었으면 여기가 이렇게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였지. 그치? 요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자, 12번은 전체 집합이 홀수인 한 자리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혁아 이거 저걸로 바꿔줘.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 나열법이 뭐야? 야, 지금 이렇게 x바 x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조건 제시법이었고, 그냥 이런 것처럼 그 집합의 원소를 다 써주는 게 그냥 원소 나열법이잖아. U예요, U. U는 1, 3, 5, 7, 9. 그쵸? 요게 지금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 근데 그 중에 A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봤을 때 방금 얘기한 그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를 우리는 무엇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자, 여기 안에다가
경빈아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맞아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지. 그죠? 여집합 두 개를 다시 바깥으로 뽑아내면 가운데 교집합이었던 게 뒤집힌다. 그게 지금 O라는 원소 하나를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는데, 자, 바깥에 누가 있어? 바깥에? 요 완전 바깥에 있는 게 O. 이게 완전 바깥을 말하는 거 아닌가? A 합집합 B의 나머지니까, 그지? A 합집합 B의 바깥 부분. 그래서 요 바깥쪽에 O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쵸? O가 있다는 건 확실해. 자, 그 다음에 1, 3, 7, 9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A 집합에 1, 3, 7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숫자 누구지? 9. 9라는 숫자는 그러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될까? 9. 그치. B 중에서도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에 9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맞죠? 여기에 9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 3, 7이라는 이 세 숫자는 A 집합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게 여기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 들어갈지 이게 불명확합니다. 그쵸?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닌가? A 집합에 1, 3, 7이 있는데 그 1, 3, 7이 뭐 예를 들면 여기 1 있고 여기 3 있고 여기 7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1만 있고 여기에 3, 7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셋 다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지? 그래서 자, 이 1, 3, 7이라는 세 숫자는 B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자, B 집합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B 집합은 지금 1, 3, 5, 7, 9라는 5개의 원소 중에서 5라는 원소는 절대 안 가진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요. 9라는 원소는 반드시 가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B 집합이.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1, 3, 7은 B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B 집합을 몇 종류, 몇 가지라고 얘기해야 돼? 이번에도 이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드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좀 전 문제랑 똑같이 이것도 뭐라고 계산하면 될까? 2의 세제곱이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8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이 몇 개 있느냐 그 개수를 찾아서 그걸 2의 몇 제곱으로 올려주면 그게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치? 요런 문제,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요런 것까지 풀 수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요 단원을 좀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뒷장도 넘어가 볼게요. 40쪽으로 가서 자, 40쪽에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야, 이제 집합이 식이 막 이렇게 길어졌어요. 길어졌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요 부분부터 볼게요. 여기 A 차집합 B. 도연아, 우리는 A 차집합 B를 뭐라고 바꿀 수가 있더라?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 바꿀 수 있죠. 그죠? 항상 A 차집합 B는 항상 이렇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그 바깥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있지, 그지? 여집합이 있죠. 그리고 교집합 B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다가 여기 바깥에 C가 있잖아. 뭘 적용해 볼까? 뭘 적용해 볼까? 방금 앞장에서 얘기했잖아.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여집합을 안에다 뿌려줘요. 안에다 이렇게 여집합을 뿌려줘요. 그러면 A의 여집합, 그리고 가운데 있던 교집합은 주어가 뭘로 바뀌지? 합집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지. 그럼 다시 볼까? B 이렇게 되는 거죠.
여집합에 여집합하면 없어진다는 거 기억나죠? 그죠? 여집합에 여집합이면 다시 B예요. 자, 그럼 여기에 교집합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자, 그럼 여기다가는 하느라 무슨 법칙을 적용해 줘야 될까? 너 만약에 A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A 이렇게 있어. 이게 무슨 법칙이야 이게? 나눠주는 거잖아. 분배 법칙,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봐요. 그럼 요 교집합 B가 요렇게 뿌려지는 거야. 뭐라고 써야 될까? A 여집합 교집합 B. 그 다음에 자, 요 중간에 요게 있었죠? 요게 그대로 여기로 내려와서 요렇게 되고, 자, 뒤에는 뭐야? B 교집합 B. 그치, 비교집합 B 이렇게 되겠지. 근데 비교집합 B는 그냥 뭐예요? 그냥 B죠. 그냥 B입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 그리고 여기는 합집합 B 이렇게 되겠다. 그죠? 지금 이름이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닌가?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2차 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를 뿌려가지고 B가 나왔다. A 여집합 B 차집합 A에서 집합 B. A에서 B를 뺐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다시 또 분배 법칙에서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 그냥 이거를 저걸로 처리합시다. 봐봐. 그 전체 집합 U에서요. 전체 집합 U에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A 차집합 B면은 여기잖아요. 요만큼이 A 차집합 B죠. 그죠? 그 다음에 B면은 여기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가 이 전체식을 어떻게 바라봐도 되냐면 얘를 이렇게 바라봐도 돼요. B에서 A 차집합 B를 차집합 시킨다라고 바라봐도 돼요. 이거 이해되니? B라는 식하고 여기 A 차집합 B의 여집합하고 교집합을 시켰잖아. 우리가 원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A 차집합 B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B라는 집합에서 요 집합을 차집합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지금 옆에 그림을 봐봐. 연두색 집합에서 요 분홍색 집합을 차집합 시키래요. 근데 원래 차집합의 개념이란 앞에 있는 녀석에서 얘와 얘가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초록색과 빨간색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집합을 시켜봤자 얘가 그대로 남게 되겠죠. 빠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한 번에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 B라고 볼 수 있어. B라고. 이 중괄호 이만큼을 한 번에 B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A와 B를 합집합 시킨 거잖아. 그럼 그게 B인 거잖아. 여기 빨리 왔어요, 연아? 수업이 끝났어?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그 뒤에 건 왜 안 들었어? 그 뒤에 건 안 들어도 되는 거야? 아, 안 들어도 된다 하셨어? 네가 막 수학하러 가야 돼요 막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요 네모 박스 친 부분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 B는 B다. 결국 이런 결론이 돼요. 그러면 이거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느라
A랑 B를 합집합시켰는데 B가 나왔어. 무슨 상황이죠? 작은 거. 큰 놈 작은 놈이에요. 그죠? 네. 그럼 합집합을 해서 B가 나왔다는 건 B가 어떤 놈이야? B가 큰 거. B가 큰 놈. B가 큰 놈이고 A가 작은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가 B에 포함이 되는 상황인 거죠. 요 식을 보면 A가 B에 포함이 되는 상황. 요 상황인 거고, 요 상황에서 맞는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딱 봐도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렇죠? 1번입니다. 아까 전에 식으로 풀었을 때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요 부분에서 그 요집합하고 요거하고 교집합인 거잖아요. 근데 역시나 보면 얘가 B를 포함하고 있지 않나요? 그쵸? 요 집합 안에 이거 안에 B가 들어가 있잖아. B가 합집합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요 놈이 얘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서로 교집합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큰 놈의 역할을 하고 이 녀석이 작은 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B가 요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교집합 시키면 작은 놈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또 이거 전체는 B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또는 여기서 아까처럼 분배 법칙을 해가지고도 자, A 여집합, 교집합 B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 B,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B 교집합 B를 우리는 그냥 뭘로 바꿨었지 아까? 그냥 B로 바꿨었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아까 맨 처음 상황이랑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는 중간에 여기가 교집합이었는데 바깥에는 합집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합집합으로 바뀐 상태고 이렇게 돼 있고 바깥에 A 합집합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요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게 똑같이 합집합이죠. 그럼 그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이 괄호를 지울 수가 있어요. 똑같은 연산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순서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요거랑 뭐 자리를 순서대로 내 맘대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을 하면은 얘와 얘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결국 결론은 요거를 다 계산하면 얘는 곧 B가 남게 될 거예요. 얘랑 얘 합집합을 시키면 아니지. A 합집합 B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세 개를 합집합 시키면. 그래서 식으로 풀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풀면 더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좌변이 A 합집합 B라는 사실을 발견을 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한번 해볼게요. 18번. 요거는 A, B, C 세 개가 겹쳐 있는 건데 이걸 보면서 얘가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디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됩니다. 차근차근 해보자. 우선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A, B, C 했을 때 요거를 좀 정리하는 게 낫겠다. B 차집합, A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요 놈과 요 놈의 차집합인 거잖아. 그러면 차집합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B 교집합 요거 전체에 뭐라고 볼 수 있어? 주어가 아까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맞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A하고 B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는 B하고 요 초록색 전체죠. 그러니까 B 교집합 A 합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되니? 여기가 여기 빨간 애고 얘가 초록색 이만큼 초록색. 주역이 오케이? 근데 주어가 여집합에다가 또 여집합이 붙으면 뭐지? 그치? 그냥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고 요것만 남죠. 이렇게 되죠. 여집합 두 개 서로 사라지고 그러면 B 교집합 A 합집합 C 요걸 찾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색칠해 볼게요. 자, B는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B입니다. 요만큼이 B죠. 요렇게. 자, 이게 B예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C. A 합집합 C면은 A하고 C하고 합친 거니까
요렇게 되지 않나? A랑 C랑 합집합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요게 지금 A 합집합이죠. 하영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색칠한 이 두 개의 교집합을 보는 거잖아. 교집합. 그러면 눈에 지금 보이죠? 두 색깔이 어떻게 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 그지? 겹치는 부분이 바로 얘와 얘의 교집합인 거니까 지금 겹치는 부분만 표시해보면 요렇게네, 요렇게. 요 부분이 지금 겹치고 있죠. 요렇게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니까 요거랑 똑같은 것을 보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몇 번이야? 5번. 그쵸, 5번.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하기 좀 좋은 상태까지 식을 만든 다음에 그걸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41쪽으로 가서 21번 볼게요. 21번. 우리 목요일날 했던 거 복습 잠깐 해볼게. 목요일날 우리가 요런 거 배웠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경빈이 기억나? 어떻게 구했더라 이거?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 여집합이 아니라 교집합 B 이렇게 그치? 겹치는 거를 한번 빼줘야 정확한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요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배웠죠. 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란 여원아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무엇을 뺀 것? B를 그냥 뺀 것?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나? 자, 실제로 빠지는 거는 뭐만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집합이 1, 2, 3, 4, 5고 B집합이 4, 5, 6, 7이야. 그럼 A집합에서 B집합을 차집합을 시킬 때 5개의 원소 중에 4개의 원소가 빠져요? 아니잖아. 5개의 원소 중에서 실제로 차집합하면서 없어지는 거는 몇 개야? 2개만 없어지지. 왜 2개만 없어지죠? 그치? 차집합이라는 것은 A집합에서 A, B와 겹치는 것을 빼는 게 차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맞겠어? 틀리겠어? 틀리지. 그지? 원소의 개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요거를 뭐라고 쓰는 게 적절할까? 요 2개만 빼야 되잖아. 요 2개는 A와 B의 뭐예요? 교집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뺄 때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그치? 요런 거가 목요일날 배운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더 표현 방식이 있었지? 자, 얘를 A 합집합 B에서 뺀다면 하영아, 이때는 뭘 뺀다고 보면 된다? 아, 내가 이거 잘못 써가지고 그랬구나. 미안해 얘들아. 요거 얘기였어, 요거 얘기. 쏘리.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 또는 합집합에서 뭘 빼는 거였다? 이렇게 돼 있을 때 A 차집합 B면은 여기잖아. 여기 요게 하영아 A 차집합 B지. 그지? 그럼 내가 만약에 처음에 전체 집합에서, 그러니까 합집합에서 시작했어. 이만큼에서 보자면 이만큼에서 뭘 빼면 얘가 남아요? B를 빼면 얘가 남지, 그치? 그래서 A 합집합 B 빼기 B라고 써도 된다, 그치? 요 정도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소의 개수 찾는 공식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번을 볼게. 자, 21번은 요렇게 돼 있어요. 전체 집합이 30개고 A가 14개, B가 22개, 교집합이 최대 몇 개, 최소 몇 개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봐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집합이 있는데 A집합에는 원소가 14개 들어있고요. B집합이 있는데
B집합에는 원소가 22개 들어있습니다. 근데 전체 집합은 30개예요. 그러면 여기 교집합 자리에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될까? 잘 생각해봐. 전체 집합이 30개니까 이 A 합집합 B가 30개를 넘어갈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A 합집합 B를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랑 더한 다음에 거기서 뭘 빼는 걸로? 교집합을 빼는 걸로 이 개수를 구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게 30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최소한 원소가 몇 개는 있어야 될까요? 6개. 그치, 여기에 최소한 6개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6개는 있어야 그래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이 공식에 의해서 14 더하기 22 빼기 6 해가지고 딱 30개가 될 수 있지. 그쵸? 만약에 여기에 6개보다 더 적게, 예를 들면 한 3개 들어있어. 여기 한 3개 들어있어 버리면 그러면 요 빼는 게 3이 되잖아요. 그럼 33이 되잖아요. 그럼 전체 집합보다 많아지죠. 그건 말이 돼야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자리에 적어도 6개는 들어있어야 됩니다. 6개는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이 6이라는 개수가 이 A 교집합 B의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요게 최소값이지.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최소값이 6이다. 이건 찾았어. 최소값이 6이다. 그러면 최대값은 뭐예요? 최대값. 어떻게 생각하면 최대값을 구하는 게 더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 최대값 구하는 걸 되게 헷갈려 해요. 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생각해봐. A의 원소가 14개고 B의 원소가 22개인데 A 교집합 B가 최대한 많아지게 만들고 싶어. 13개? 왜 13개? 14개. 왜 14개야? 그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A집합 이렇게 있고 B집합 이렇게 있는데 A집합과 B집합이 최대한 많이 겹치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가장 많이 겹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B집합이 원소가 22개짜리 큰 집합이고 A집합이 원소가 14개 작은 집합이니까 A집합을 B집합 안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것이 가장 교집합이 많아지게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자, 지금 요 그림이 요 교집합이 가장 적을 때를 표현한 그림이라면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를 표현한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B집합 안에 A집합을 그냥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원소가 22개고 여기 원소가 14개고 대신 이 바깥쪽 있죠. 이 바깥쪽에 원소 몇 개가 남게 될까? 8개의 원소가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아무튼 그 상황이 교집합이 가장 많아지는 상황이고 그때의 교집합이란 곧 A 자체이기 때문에 A의 원소의 개수인 14개가 이거의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얼마야? 20이 되는 거다. 그치? 요거는 이제 집합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라서 아마 여러분이 또 뭐 질문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또 풀어주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4번은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요게 18이고 요게 21이고 요게 14일 때 요거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보자. 여기에 A가 있는데 A의 원소 18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는데 B의 원소는 21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의 원소가 14개래요. 주요가 이 B 차집합 A면 어느 부분을 말하지? B쪽인데 어떤 모양이야? 이게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아니지, 어떻게 해야? 어디 빼야 돼? A를 빼. 요렇게 저렇게. 요 부분에 지금 원소가 몇 개 있다?
요 부분에 원소가 14개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가운데 부분에 원소가 몇 개일까? 당연하게 여기 B 집합의 원소가 21개였잖아. 근데 여기에 14개 들어있다며. 그럼 나머지는 다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여기에 몇 개? 7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7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는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있을까? 11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쵸? 11개. 요렇게 우리는 원소의 개수들을 쓸 수가 있고, 문제에서 지금 마지막에 물어본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제 보면 바로 보이지 않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랑 똑같다? A 차집합 B랑 똑같다. 그쵸? A 차집합 B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찾은 이 연두색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얘가. 그죠? 그래서 도연아, 답은 얼마다? 자신있게 11이다. 그치? 요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런 질문이니까 답은 1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27번. 자, 이거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요? 27번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문제를 잘 읽어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27번. 잘했네. 자, 여기 A 영화를 본 학생이 17명 그랬으니까 NA는 17이라고 볼 수 있고, B 영화를 본 학생 NB는 16이라고 볼 수 있고, A와 B 영화를 모두 봤다. 모두 봤으면 뭘까요? 그렇지. A도 보고 B도 보고, 그러니까 겹친 애들을 말하는 거죠. 요게 7명입니다. 그럼 A와 B 영화 중에 하나만 본 학생이라 그랬잖아. 이 하나만 본 학생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A집합을 만들고 이렇게 B집합을 만들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이 하나만 본 학생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집합 빼고. 그죠? 이렇게 A만 받거나 아니면 B만 받거나,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만 세어봐라 이런 말인 거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지금 교집합 7이니까 여기가 7명이잖아. 그러면은 요쪽 부분에, 서영아, 요쪽 부분에 있는 학생은 몇 명이라고 봐야 돼? B집합에 16명 들어있었죠? 근데 여기에 7명 들어있지? 그치, 여기는 9명이라고 봐야 되겠고, 같은 방식으로 요쪽에 들어있는 애들 몇 명이라고 봐야 돼? 몇 명? 10명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요거하고 요거를 합쳐가지고 19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 만약에 이 학교 전체 학생이 30명이라고 할게요. 지원인의 반이 30명이야. 전체 집합이 30명이에요. 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영화를 모두 안 본, A 영화도 안 보고 B 영화도 안 본 애들은 몇 명일까? 몇 명? 4명. 그렇죠. 4명이라고 볼 수 있죠. A 영화도 안 보고 B 영화도 안 봤다는 거는 어디에 있는 애들을 말해요? 요쪽 바깥에 있는 애들 말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게 여기 10명, 7명, 9명이니까 여기 전체가 26명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 26명 빼고 나머지 그럼 여기 바깥에 4명이 있는 거니까 영화를 하나도 안 본 애들은 4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여기까지가 집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여러분 혹시 그 숙제 해온 것 중에 좀 어려워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었다 이런 거 있나요? 저번에 37쪽까지 풀어오자라고 했었잖아. 37쪽까지 숙제 해온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주혁이 목요일 거 들었니? 보긴 봤는데 풀지 못했어? 32까지는 도장 받았나, 주혁아? 주혁이 도장 안 받았는데. 주혁이랑 서영이는 오늘 32까지는 확인 받고 가야 됩니다. 자,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없어? 뭐라고?
36쪽? 예. 이 원소의 개수 찾는 거? 원소의 개수 찾는 거, 뭐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니? 여기에 원소가 5개 들어있고, 여긴 2개 들어있고, 여긴 7개 들어있어요.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A 합집합 B면은 이만큼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하면 돼요? 다 더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A 차집합 B면 여기 아닌가? 그럼 몇 개야? 5개가 되는 거고. 그냥 뭐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B는 몇 개야? B를 7개라고 보면 안 되죠. B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B집합 아닌가요? 그럼 B는 몇 개라고 봐야 돼요? 9개라고 봐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다 집어넣고 생각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고도 계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으로 아까 외웠던 게 요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합한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을 빼는 거죠. 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야 되냐면 A랑 B의 원소를 그냥 고스란히 더해 놓으면 겹치는 부분에 있는 애들을 2번씩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빼줘야 정확하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공식을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었죠. N, A 차집합 B를 구할 때도, 자, A 차집합 B면 아까 여기라 그랬잖아. 도현이가 여기라 그랬잖아. 그럼 그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에서, A의 원소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7개죠. 거기서 몇 개를 뺀 거예요? 2개를 뺀 거지. 그러니까 그냥 B를 뺀 게 아니라 A 교집합 B를 뺀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는 A 합집합 B의 원소, 그러니까 요거 전체 중에서, 요 전체 중에서 생각하자면 내가 요만큼의 원소만 세고 싶으면, 전체에서 뭘 빼줘야 돼요? B를 통째로 다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9개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빼기 B, 이런 공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생각하면 좀 더 외우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고,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엔 다 계산 문제죠. 뭐 이거 구하라 그랬으면 이거랑 이거랑 더해가지고 이거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요걸 빼야 되는데 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럼 그때는 그냥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6이라고 답을 쓰면 되는 거고. 맞죠? 이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똑같은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A 합집합 B가 10개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 10개는 얘네 둘을 어떻게 하고? 더하고 거기서 뭘 뺀 거야? 이걸 뺀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지금 빼야 되는 숫자가 얼마예요? 10이 돼야 되잖아. 얼마 빼야 돼? 3 빼야 되지. 그 3이 바로 요거지. 그치? 답은 3이라고 쓰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런 공식들을 적용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오른쪽 라인은 풀었어 여기? 55, 56, 57 여기 풀었니? 도현아?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58번은 풀었죠? 그러면 56번 하나만 더 풀게요. 56번. 자, 정현이 반 학생 중에서 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12, 미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16이야. 그럼 우리가 자, 음악 동아리가 12, 미술 동아리가 16. 그 다음에 음악 미술 모두 가입했다 그러면, 음악 미술 모두 가입했다 그러면 음악과 미술의 뭘까? 합집합일까? 모두 가입했다는 거는 음악에도 들어가고 미술에도 들어간 거잖아. 그럼 무슨 집합이라고 봐야 돼? 교집합이라고 봐야 돼. 교집합이 몇 명? 도현아, 교집합이 몇 명? 9명. 이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음악 동아리에 12명, 미술 동아리에 16명이야. 그치? 이거 그릴 때 여기부터 채우고 가는 거야. 여기가 몇 명이라고? 9명이야. 그러면 이쪽에는 몇 명 있어야 돼?
어떤 부분이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미술 동아리가 몇 명이야? 16명이지. 근데 여기에 9명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몇 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야? 일곱 명.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몇 명이 들어있어요, 이게? 세 명이 들어가 있지, 그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 완성이 되면 문제에서 음악 동아리 또는 미술 동아리 또는이 들어가면 무슨 의미라 그랬지? 여기 음악에만 들어가도 괜찮고 미술에만 들어가도 괜찮고 다 합치란 얘기잖아.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면 이게 합집합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음악, 미술의 합집합은 몇 명이냐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겠어? 열아홉 명. 그치?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몇 명인지를 확인해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서 얘기했던 공식으로 그냥 음악, 미술 더해가지고 교집합 빼도 되지. 요렇게 해도 역시 9명 나오고 19명 나오고.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또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은 그 뒤에 그 명제 있죠? 명제에서 기본 개념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46쪽으로 가봅니다. 46쪽. 그 중간에 거기 학교 시험, 그러니까 42, 43, 44 여기는 풀고 싶은 사람만 풀어보세요. 알죠? 근데 나는 교재를 다 풀어가지고 주말에 숙제할 게 없어요. 그러면 풀어봐. 풀어보면 좋은데 저기 교재가 밀릴까봐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풀어보시고요. 46쪽으로 가서 명제의 단원 보겠습니다. 자, 명제 단원. 자, 명제라고 하는 게 뭐냐? 명제. 명제란 말 들어봤니? 들어봤어? 언제 들어봤어, 영아? 어? 뭐라고 했어? 친구 이름이래요. 김명재? 이명재? 근데 보통 이름에는 어이를 안 쓰죠? 걔도 아이일 거 아니야, 그치? 어이의 명제는 들어봤나요?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책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명제라는 건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우리 집합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집합이라는 건 뭐였죠?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이었어요. 그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지. 애매한 기준이면 집합이라고 볼 수 없었잖아. 그것처럼 명제라는 것도 자,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말해요. 예를 들면은 주혁이는 잘생겼다. 그러면 명제일까 아닐까? 이거는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명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도연이는 남자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그치? 도연이는 누가 봐도 남자니까 그러면 도연이는 남자다는 명제인 거죠. 명제 중에서도 참인 거지, 그치? 참인 명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도연이는 여자다. 이게 명제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가끔 여기다 대고 X라고 하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도연이는 여자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틀린 문장이죠. 그럼 그것도 뭐라고 봐? 명제는 명제야. 근데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는 건데 가끔 가다가 명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짓인 명제에다가 X 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 명제도 명제다. 그치? 거짓 명제도 명제다. 그죠? 거짓 명제도 명제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면 명제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정의가 나오죠. 정의. 정의라는 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정삼각형 이런 단어가 있잖아.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길이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딱. 그러니까 사전에서 정삼각형을 찾아보면 딱 나올 거 아니야. 그 사전에 나오는 그 뜻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그 단어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 증명한다라는 것은 이 말이 맞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증명이고요. 수학에서 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막 나는 대학교 가서 수학을 전공할 겁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수학책 펴보잖아요. 그 숫자가 없어. 다 증명이야. 줄줄줄줄줄 해가지고 이건 참이다. 땅. 그러므로 이건 참이다. 그러므로 이건 거짓이다. 계속 증명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어떤 깊이가 깊어질수록 굉장히 중요한 게 증명인데 어떤 정의나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밝혀내는 것, 그게 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막 뉴스 같은데 보면 막 나오잖아. 무슨 뭐 페르마의 난제가 뭐 해결됐다. 페르마의 정리가 증명되었다. 뭐 그런 게 아주 복잡한 어떤 정리를 증명해내는 과정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증명을 하나 하는데 막 수십 년씩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아무튼 증명이란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정리라고 하는 것, 정리는 참인 게 증명된 명제인데 그 중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만한 명제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정리하면 여러분이 아는 정리 뭐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끝났어.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삼각비도 구하고 뭐 이거 가지고 뭐 도형의 넓이도 구하고 막 여러 가지에 활용을 하잖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참인 명제. 그걸 우리는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자, 대표적으로 정리하면 그래 맞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었지?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뭐 명제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는 쉬운데 중간에 이제 문장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식으로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이건 문장인데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순환소수가 뭐 이런 거잖아. 0.5땡 뭐 이런 거잖아. 점 찍혀 있는 거. 이 순환소수들은 전부 다 뭘로 바꿀 수 있죠? 순환소수들은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0.5땡이면 분수로 뭐게? 9분의 5예요. 9분의 5. 그냥 0.5가 10분의 5잖아. 0.5땡이면 9분의 5입니다.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유리수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참이죠. 참. 그러면 경빈아 10번은 참인가? 거짓인가? 그러면 얘 제대로 계산하면 뭐죠? 그치. 요거 덧셈할 때 루트 안에 있는 거 2랑 8이랑 그냥 더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이거 제곱근 계산의 가장 기본인데 루트 2에다가 루트 8을 더하고 싶으면 루트 8을 바꾸는 거죠. 몇 루트 몇? 2루트 2로 바꿔가지고 자 루트 2 더하기 2루트이면은 뭐지 하느라? 3루트 2. 요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은 틀린 식이잖아. 틀린 식이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 요렇게 참과 거짓을 판단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3번부터 볼게요. 13번. 다음을 정의와 정리로 구분하시오. 정의는 뜻이라 그랬어요. 사전에 나오는 뜻. 정리는 참인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 이미 참인 것이 확인된 명제. 자, 그럼 13번.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이건 뭘까? 그죠? 평행사변형이라는 사각형의 뜻을 설명한 문장이죠. 평행사변형이란 어떤 사각형인가? 그걸 설명하니까 얘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 다음에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이 등분한다. 정리. 그지? 이거는 마름모라는 도형의 뜻은 아니죠. 마름모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 마름모라는 사각형의 뜻 뭐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아니요. 마름모는 마주보는 것만 같은 게 아니라 네 변이 다 똑같은 게 마름모 아니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게 마름모의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마름모라는 도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맞는 말인데 마름모의 뜻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봐야 돼? 정리로 봐야 돼. 정리. 자, 그 다음에 15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당연히 뭘까? 정리겠죠. 그죠? 이게 삼각형의 뜻은 아니잖아. 그럼 정리. 그 다음에 16번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이건 정확하게 집합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한 거죠. 이건 정의가 되는 거고 정의.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쪽으로 가면은 오늘 47쪽까지만 할게요. 47쪽은 조건과 진리집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명제는 뭐였냐면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었죠. 그럼 조건이라고 하는 건, 조건은 문자의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이고 어떨 때는 거짓인 거야. 예를 들면은 x는 자연수이다. 자, 이거는 x 자리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x 자리에 5 이런 거 집어넣으면 맞는 말이 되는 거고, x 자리에 마이너스 3 이런 거 집어넣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x 자리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거, 이런 건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그러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요거를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은 어떤 거예요? 자연수들이죠. 1, 2, 3, 4, 5, 6, 7, 8 이런 애들. 그래서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값들만 모아놓은 집합, 1, 2, 3 띵띵띵띵 얘만 모아놓은 집합, 이런 집합을 뭐라고 부른대?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대요. 진리집합.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자, 한번 볼게. 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구분을 좀 해볼까? 주어가 17번은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그죠? 참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죠? 얘는 명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주어가 18번은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지, 그치?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5. 딱 5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봐? 5 혼자 있는 집합인 거예요. 요게 진리집합이다. 그치?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전체 집합이 요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 1, 2, 3, 4, 5, 6이라고 한정이 돼 있어요. 요 상황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요 상황에서 옆에 26번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났다. 도연아, 그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 어떻게 풀더라? 일단 뭐 해주죠? 2항? 2항 말고 뭐지? 뭐라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하는 거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했는데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커요. 뭐가 생각나? 야, 이것도 까먹으면 어떡해. 이거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시험 기간에 우리 기말고사 기간에 엄청 열심히 했잖아. 이거 무슨 값? 사이값? 사이값이야, 양끝값이야? 양끝값이야. 0보다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었고
0보다 크면은 양끝 값이었죠. 그럼 얘는 지금 양끝 값이야. 양끝 값이면 요 2차 부등식의 해를 뭐라고 해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작은 놈보다 작아야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플러스 2가 여기 있잖아. 그럼 작은 놈보다 이렇게 되거나 큰 놈보다 이렇게 되는 게 양끝값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자 요렇게 됩니다.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만 골라라 이런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골라봐. 1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지. 여기에 있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리집합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여기 또는 여기에 포함되는 숫자는 뭘까요? 3부터야? 3부터? 2는? 그럼 1은? 1은 안 되지. 그러면 2부터 누구까지? 그치. 2, 3, 4, 5, 6 이렇게 써줘야죠. 그쵸? 요게 이 진리집합이다.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번에는 자연수 전체 집합입니다. 자연수 전체 중에서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예요. 자, 30번부터 해볼게요. 30번. 자, 이렇게 생겼어. 기억할 거라 믿는다 얘들아. 자,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경빈이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경빈아? 제발. 어떻게 했지? 그렇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렇죠. 이렇게 풀었었죠. 절대값 얼마가 3보다 작아요.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의 사이로 들어가는 거였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요 플러스 2를 없애볼게요. 하영아 어떻게 하면 없어져? 플러스 2가? 그치. 세 군데다 똑같이 마이너스 2를 해주는 거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7. 그리고 가운데는 x. 이쪽이 3. 자, 그런데 이 30번에서 지금 위에 설명 중에 자연수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이에요. 자연수. 그러면 우리는 요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만 고르는 거야. 그치? 주여가 요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뭘까? 1하고 2 두 개밖에 없지.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1, 2 요렇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 31번. 얘도 2차 부등식인데, 그치? 서영아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31번? 아까 전에 도현이가 이거 풀 때도 일단 요거를 요렇게 인수분해 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이 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인수분해 해줘야지. 얼마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2, x-5 하고 0보다 작다예요. 그럼 서영아 이거는 사이값인가요? 양끝값인가요? 사이값이죠. 그럼 x는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 중에 자연수 누구야? 3, 4 두 개죠? 3, 4
그래서 31번은 3과 4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조건과 진리 집합이 돼요. 이 명제 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합보다 더 논리가 중요해요. 논리.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일단 그 각각의 단어의 뜻이 잘 기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을 나갈 때 이해를 잘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숙제는 47까지고 그 다음에 오늘 32까지 도장을 다 받았으면은 집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뭐 시작되니? 특강, 방학 특강 시작하죠. 주혁아, 1시 20분까지 오는 거야. 월요일부터. 알았죠? 1시 20분부터 1시 20분까지 오는 거니까 특강하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와가지고 특강을 하도록 합시다. 자, 32까지 도장 받은 사람은 가시고 안 된 사람들은 확인을 받으시고